오늘 한 언론은요, 김영란법 합헌이 한국 언론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3단 논법을 이용해서 합헌을 유도했다. 언론은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청렴해야 하는데 부패했고, 그래서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데, 언론인이 적용을 받는데 대다수 여론이 찬성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합헌 이론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유도했다, 이런 겁니다. 자, 한국은 한국 줏대를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 일골 부패라는 등식을 가지고 한마디로 언론인들의 부패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미국, 독일, 일본 판 김영란법의 내용에 보면 공직자만 돼 있고 언론인은 안 들어있다. 즉, 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이 초안, 이 김영란법의 초안에 공직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공직자라는 말을 빼버리고 언론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지금 매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언론을 가지고 끼워 넣어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사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한테 불만을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제 시각이 시장 경제에 반하는 듯하다면서 음주운전이나 흡연 이런 것까지도 법으로 단속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럴싸한 나라일수록 이런 뇌물이나 접대와 관련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나라가 달라도 비슷한 형태로 로비나 뇌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미국은요, 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서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이 법에 따르면 미국 공직자가 공무 수행에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면 15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미국의 공직자들은 이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서 제공되는 선물 수수가 금지되고 1회 20달러, 1년에 50달러 이하의 선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선물 받는데 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도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5천엔, 즉 53,000원이 넘는 정려를 받을 경우 기관장에 금액, 날짜, 그리고 상대를 신고해야 됩니다. 영국도 뇌물제외 등 강력한 반부패 법령을 채택해서 공직자의 판단이나 점령성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런던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5파운드, 37,000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영국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 44,000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가 금지됩니다. 자, 한국이 3, 5가 과합니까? 독일은 부패 단속법을 통해 대가가 없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25유로 31,000원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선물 수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선물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연방내무부는 25유로, 연방법무부는 5유로 이하의 선물만 허용이 됩니다. 자, 권익위는 김영란법 해설집에서 사례로 거론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못하면서, 즉 미국, 영국, 일본, 독일보다도 더 못하면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부패한 거죠. 그래서 3, 5, 10이라는 이 숫자가 한마디로 불편하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시각이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농림부는 대통령 직속규제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에 농축수산물에서 선물 수요가 2조 3천억, 음식물 수요는 4조 2천억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독일도 항상 깨끗한 게 아닙니다. 97년에 공무원 반부패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특혜 시비가 잦았고 정부는 매년 부패로 인해서 12조 원 이상의 손실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대가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이익수수죄로 형사처벌이 되도록 했고요. 공직자 또는 특정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을 대가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익을 요구, 약속 수령한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독일은 2014년에 반부패법에 국회의원의 뇌물수수를 포함시켜서 이런 법을 대폭 강화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한국에는 역할 분담을 했는지 야당이 더 나서서 지금 설칩니다. 밥값을 3만원에서 5만원을 하자, 선물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을 하자. 제가 앞에 이야기한 이런 나라들 중에 5만원 다 이하 아닙니까? 선물이요. 자, 그래서 지금 각 당마다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은 저들이 총대를 메야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요, 어제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도 3만원, 5만원을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 했습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저하고 같이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푸푸단 386의 대표 정치인이었는데 2003년 당시 한정식 집 시가가 정가가 3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 했는데 13년이 지나서 음식점 물가도 5만원 이상으로 올라서 5만원쯤 해야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참 세상 참 더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이 김영란법에서 사실상 빠져있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부 관계자하고 밥 먹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사립학교 교원하고 밥 먹는 일이 많아서 걱정을 하는지, 언론인하고 밥 먹는 일이 많아서 걱정하는지, 저들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닌데 이렇게 친절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협소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협소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다 맞고 제가 다 옳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 한국 같은 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좀 조심할 뿐이지 적대나 뇌물이 부패가 사라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거를 함으로써 또 좀 이따가 이것보다 더 강화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더 세밀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언젠가는 부패가 척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로 하는 것이죠. 자, 세상 이치를 모든 것이 물정을 잘 모른다. 물정대로 살자. 당신은 시장 경제를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항상 부패 척결을 주장하는 것이 좌파라서 그런 게 아니냐. 저는 부패한 세상에 살기보다요, 한마디로 썩은 부패한 시장 경제에 살기보다는 투명한 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에 온갖 썩은 것을 다 갖다 붙여서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자유시장 경제 이런 부분은 이런 부패나 커넥션이나 압력이나 백이 없이 모든 것이 공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되는 경제학 이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경쟁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를 논합니까? 자유시장 경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시장을 주장하는 분은 거기에 완전 경쟁 내지 불완전 경쟁이라도 경쟁이 전제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이렇게 밥 사주고 뇌물 주고 돈 처먹이면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반칙이죠. 한마디로 김영란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과 밥과 접대로 선물로 반칙을 하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칙이 없는 세상이 정말로 올바른 자유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내일 신문하고 디오피니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 82%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들이 빠져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실효성 여부는 실효를 거둘 거라는 것이 61%입니다.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요, 한 50%쯤은 하도 선전을 해야 됩니다. 김영란법이 내수를 좀 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영향이 없을 거라가 44.2%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국민들의 시각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창피하면요, 진짜 법 개정하려면 다른 거 개정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대상으로 확실하게 넣어주길 바랍니다. 작년에 19대가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시행하게 되면 자기들 법을 통과시킨 19대 의원이 욕을 처먹을까봐 지금 20대 9월에다가 시행을 하도록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잔머리들은요,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창피할 건 없죠. 왜? 앞에 국회에서 해놓고 갔는데 우리가 없잖아 말이요. 자, 서로가요, 완전히 역할 분담을 해서 국회의원을 빼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충실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손수해줍니다. 그러면서 저도 욕 안 듣고 다음에도 20대도 욕 안 듣고 정말 국회의원의 잔머리 수준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